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먼 브라더스의 전 한국 대표 김준성 전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투자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가장 네.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자세히 보면 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군요. 근데 진짜 시간을 그래도 꽤 우리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시죠? 어디 예, 이렇게 이끌리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어디 속해 있진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여가 생활 좀 넉넉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또 기회도 주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언제쯤 되면 저는 대표님처럼 뭐 내일부터도 하실 수 있으시죠. 안 돼. 마음만 이렇게 딱 셋이잖아요. 먹으면. 내가 어려요 아직. 그런가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셨으니까요. 장기 투자? 네, 그 얘기부터 할까요? 장기 투자요.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투자하잖아요. 그거 네. 보통 얼마 있다가 쓰나요? 투자하면 내가 뭔가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럼 네. 그 돈을 언제 쓰게 될까요? 그건 이제 일 생길 때마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쓰는데 네. 무슨 장기 투자냐 하지만 네.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보면 네. 한 30살까지는 뭐 준비하는 거고 네. 30살부터 돈 벌기 시작하면 네. 60살까지 벌잖아요. 네. 그럼 벌은 돈을 조금 이렇게 꼬불쳐 놨다가 네.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부터 60까지 돈 벌고 60부터 90까지 쓰고. 예전에 쓰는데 그러면 30에 벌은 돈을 60에 쓰고 31살에 번 걸 61살에 쓰고 55살에 번 걸 85살에 쓸 가능성이 사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뭔가 투자를 하면 네. 30년 있다가 쓰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년에 제가 좀 내가 길게 써야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샀는데 1년에 2배가 됐어요. 네. 나머지 29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장기 투자가 그야말로 중요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한 하루에 막 4만 원 벌면 3만 원 또 저 치킨 사 먹고. 되게 뭐 한 10분 정도 투자하시잖아요. 10분이면 10미닛이면 굉장히 그것도 짧지 않은 이제 시간이에요. 지금 있는 돈을 10분 동안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나머지 그 한 100만 분 남나요? 뭐 1억 분 남나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하고 사실 금융 산업이 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단기 투자에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장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네. 말씀입니다만, 요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기에 이제 제가 네. 뭐 별로 이렇게 이견은 없는데, 장기 투자의 그 단어 뒤에 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리면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네, 내리면 결국 오를 거야 이렇게 하는 이른바 거죠. 전문가라고 맞아요. 이제 자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상황 안 좋으면 장기 투자 그 단어 뒤에 숨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사실 개인의 자산 관리에는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워낙 뭐 크니까. 크니까. 예. 그리고 꼭 해야 되는 투자잖아요. 사람들이 사니까. 예. 그런데 뭐 정프로님 예를 들어서 예. 제가 30년 얘기를 했으니까 네. 30년 전에 뭐 아파트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되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게 1억짜리 30년 전에 샀는데 30년 전이면 지금 한 10억은 할 건데 그거. 그렇죠. 한 10억? 그럼 10억이면 괜찮으세요? 10억이면 땡큐 아니에요? 1억짜리가 네. 한 30억 되면 30억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래야지 아파트한테. 30억 주면.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해서 네. 1년에 15%씩 버는 거예요. 1년에 네. 15% 버는 거 요즘 뭐 주식하시는 분도 1년에 15% 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15% 번 게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1년 15는 조금 섭섭한데. 섭섭하죠. 제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년에 15%씩 해갖고 30년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억이 예, 한 4.5억. 66억 됩니다. 1억이? 예, 1억이 66억 돼요.
15% 벌면. 아, 그거 휴대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1 플러스 1.15를 30승 하면 4%를 벌잖아요. 3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요즘 채권이 30년짜리 채권이 4%에서 5%거든요. 네. 4%면은 3억 되고요. 5%면 4억 돼요. 아, 4%만 받아도? 예. 아, 그래. 30년이니까. 30년이면 그리고 10%면 17억 되고요. 15%면 66억 됩니다. 20%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를 1년에 1년에 20% 벌면 20%가 되게 그 아이비들이 1년 타겟이 한 20% 버는 거예요. 아, 그래요? 헤지 펀드들도 한 20% 버는 게 타겟이에요. 16억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100억쯤 봐야 될 것 같은데. 237억입니다. 1년 20%씩 30년 하면 예.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너무 쉽거든요. 237억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 적어 왔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1억이 237억 된다고요? 1억이 237억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기 투자가 그만큼 아, 잠깐만. 그러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예. 아, 갑자기 짜증나네. 237억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매년 20%씩 까먹으면 걔 1억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또 다른 거. 그거는 조금 다르죠. 거의 같을 거예요. 거의 같네. 나누기나 곱하기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5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30년 동안 꾸준히 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시죠. 예. 30년 동안 버는데 10%씩 벌면 제가 아까 17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딱 한 해만 10%를 번 게 아니고 10%를 손해를 봤어요. 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딱 한 번 미스한 거예요. 그러면 14억이 돼요. 17억이. 한 번 미스에 한 번 딱 미스하면. 그런데 20%잖아요. 네. 237억인데 딱 한 번만 미스하잖아요. 네. 그럼 158억 돼요. 와. 그래서 이게 복리의 계산이고 네. 그리고 꾸준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30%, 50%, 10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수준을 꾸준하게 버는 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금융산업이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 은행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큰 게 자산운용사가 있잖아요. 개인들의 뭘 하고 펀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장기 투자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 30년 정도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자 기간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네네. 30년 정도 투자를 해야 지금 번 돈을 30년 있다 쓰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꾸준한 수익률, 네. 그다음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터지지 않는 수익률. 그거를 하는 게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드는 생각이 1년에 꾸준히 한 4%씩만 네. 인플레이션이 와도 네. 인플레이션은 보통 꾸준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리의 마법에 의하면 진짜 지금 내 갖고 있는 돈이 30년 후에는 3억 되는 건데 이게 지금도 미국 30년짜리 국채가 4.65쯤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3.5배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좀 섭섭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억 있는 게 30년 후에 3억이나 4억 되면 행복하세요. 그거는 사람들 되게 아니 느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제 돈 1억은 1억이 아닌 거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10억 갖고 있어도 10억으로 그냥 잘 갖고 있으네. 예전엔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에 10억이 진짜 되게 큰 돈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야, 부자의 목표는 10억이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 주택 복권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면 주택을 산다는 거였죠. 30년 전이면 제가 6살 때니까 그럼 제가 7살인가요? 제가 30년 전에 진짜 고3 때면 그때는 진짜 그럼요. 이게 억이란 돈 단위 자체가 너무 크게 그렇죠. 느껴졌고 그다음에 10억이면 그냥 그때는 이자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리언에어라 그랬잖아요. 100만 장자. 맞아. 근데 밀리언에어가 10억이거든요. 예. 요즘 10억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꽤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인 자산 배분의 그 뭐 황금룰처럼 뭐 네. 오랫동안 지켜진 게 주식 60%, 채권 40%.
그러니까 주식 60에 채권 40. 예, 그게 6대 4의 그 아주 황금 비율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이거든요. 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주 큰 펀드들 뭐 누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60대 40으로 하는 비율이 뭐 맞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좀 생기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왜 6대 4로 하냐면 정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내가 돈이 좀 있는데 30년 있다 쓸 거야 지금 올해 벌었는데 올해 한 반만 쓰고 뭐 61살부터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위험 자산의 이제 반대말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험 자산 주식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의 한 60% 사고 이게 장기 투자를 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네.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채권을 좀 40% 정도 사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 비율로 6대 4 그렇죠. 정도.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냥 상식이 항상 잘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이제 대치되는 말이 안전 자산인데요. 그게 채권인데 그러면 안전 자산은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냐면 주식이 많이 움직일 때 네. 얘는 별로 안 움직여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네네네. 그 두 번째는 별로 안 움직이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뭐 3%면 3%, 4%면 4%를 30년 동안 쭉 유지를 해요. 그러면 3배, 4배는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주식이 빠지면 이쪽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주식이 빠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적인 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30년 동안 20% 벌면 237억이 되는데 한 번만 미스할 때는 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1을 한다고 20%를 한다고 치면 158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이 혹시 많이 빠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반대쪽이 40% 안전 자산이 약간 올라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논리가 지난 뭐 50년 동안 6대 4를 한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요즘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식 오르면 채권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이 오르죠. 네. 요즘은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 이자율 내려가면 주식도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움직여요. 아. 그러면 6대 4로 맞춰놨는데 네. 뭐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리고 특히 주식이 내리면 채권이 올라줘야 되는데 주식이 내리면 채권이 따라 내려요. 따라 내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 많이 내릴 때도 있어요. 뭐 이자율이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 네. 결국은 2, 3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뭐 우리 얘기하는 뭐 금, 뭐 옛날에 예나, 뭐 달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냥 간단 무식하게 생각하면 위험 자산의 반대말, 어떻게 보면 주식의 반대말. 네. 주식만 갖고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아까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지금 뭐 깨져버린 거죠. 최소한 지난 한 2년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6대 4에서의 사의 채권이 네. 계속 사고 팔고한 의미의 채권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서 그냥 30년 쭉 가는 채권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후자의 채권의 의미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 30년을 하더라도 채권 같은 거를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아. 그런 것들을 좀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들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도 막투마켓은 당연히 하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하면 237배 이런 건 다 막투마켓 베이스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결국 채권에 쿠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그 펀드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 펀드의 가격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베이스로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주식은 주가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당까지 포함하는 거고 채권은 채권의 막투마켓. 그런 컨셉으로 좀 그러니까 자산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막투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켓 투 마켓. 그러니까 뭐 마켓 투 안 마켓. 팔아도 아. 제가 10년짜리 채권을
100원에 네, 4%짜리 네. 샀는데 뭐 6%가 되면 네, 한 네. 90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0원을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에요.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하나가 오르면 다른 애가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1이다 그러면 상관관계 같은 거죠. 상관관계죠. 네. 상관관계.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플러스 1이면 주식이 100원이 200원 되면 채권도 100원이 200원 되는 거예요. 음흠. 그리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 이제 맥시멈인데 네. 완전 반대. 네, 주식이 네, 네, 네. 50% 올리면 채권은 마이너스 50%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면 같이 다니는 거고 마이너스면 거꾸로 다니는 거고.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이 되려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요 주식 채권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물론 제가 그린 거 아니고 브룸버그에서 그린 건데 이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네. 이게 상관관계가 플러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거. 같이 가는 거죠. 네. 0.4면은 주식이 40% 오르면 100% 오르면 요건 40%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 플러스면은 아까 그 배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밑에 이제 마이너스 빨갛게 오랫동안 있었죠. 정상인 거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이것 네. 때문에 항상 이제 6대4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 네. 그리고 이 비율 좀 보세요. 0.8까지 가잖아요. 네. 반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 완전히 먹히는 거고 가끔 조금씩 이랬는데 요번에 좀 오랫동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6대4 비율이 많이 좀 깨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비슷하게 그럼 채권 말고도 안전자산 얘기들이 있으니까 딴 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에 거 보면 이제 외환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스위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주식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현금은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자산은 똑같은 이유로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플러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게 미국 국채하고 엔화의 가치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도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엔화도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주식과 그 엔화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오르면 엔화도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라는 뜻이.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2020년부터 지금 거의 4년 넘게 이렇게 플러스예요. 이렇게 플러스 나는 친구들을 두 개 같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배분이 안 되는 거죠. 배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 반대쪽은 첫 번째 안정적인 수입도 나야 되고 네. 조금만 벌어도 좋다. 그런 게 안전자산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능을 좀 해주면 진짜 좋냐면 네. 주식이 빠질 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음흠. 그런데 주식이 오를 때 같이 오른다는 거는 이게 지금 오르는 쪽만 생각해서 그렇지 빠질 때 같이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뭐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자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네네네. 흰색은 달러와 예나의 이자율 차이가 이렇게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오랫동안의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은 스위스 프랑이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스위스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뭐 엔화나 스위스 프랑을 사봐야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소리죠. 소용이 없다. 예, 소용이 없고. 네. 그러면 뭐가 안전자산 또 생각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금. 금하고 달러. 달러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달러는 안전자산인가? 이거 확실하게 안전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사실 뭐 의미가 좀 없긴 해요. 자기가 어차피 달러만 있는데. 네네네. 근데 미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2008년부터 분기별로 주식이 떨어진 분기가 있을 네. 있을 거잖아요. 오른 분기가 있고 내린 분기가 있고. 그러면 떨어진 분기만 다 모았어요. 떨어진 분기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떨어진 분기에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렇게 보면 왼쪽에 파란색을 보면 2008년부터 9년까지는 11.3%, 그다음에 2010년부터 15년은 4.4%, 2018년부터 23년은 9.3%가 빠졌어요. 네. 왜 다 빠졌냐? 빠진 것만 모아서 그래요. 네, 오른 건 다 네, 빼고 그때 똑같을 때 달러가 어떻게 됐느냐 봤어요. 네. 이게 다 올랐어요. 2.3, 0.8, 3.0. 이건 거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거의 마이너스죠. 확실하게 가네. 부호가 네, 마이너스고요. 네.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그야말로 안전자산인 거죠. 달러가. 달러가. 아.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만 투자하는 뭐 사람은 그렇겠죠. 어차피 달러지만. 네. 그렇지만 미국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도 글로벌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통화를 달러 쪽으로 네. 바꿔놓으면 이게 확실히 안전자산이에요. 주식이 빠질 때는 달러가 세지고.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안전자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는 확실한 안전자산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금. 금은 조금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것도 똑같은 코릴레이션인데 네. 지금 이제 24개월짜리인데 이게 1년은 지난 1년 그리고 밑에 50년은 지난 50년이에요. 네. 지난 1년만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지난 5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5년을 보면 네. 그때 금값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플러스면 안전자산의 가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1년 동안 보면은 상관관계가 플러스 0.33이나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하고 주식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관계가 없대요. 여기 보면 50년을 보면 빵이잖아요. 20년을 봐도 거의 빵, 10년을 봐도 거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금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둘이 관계가 없다. 네. 최근에 1년 동안 같이 오른 거는 그냥 우연히 오른 것이다. 근데 이제 말씀 쭉 네.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결국은 자산이라는 것과 그 네. 자산을 살 수 있는 돈 네. 두 개가 서로 역의 상관관계. 돈이 많아지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네. 자산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면 돈 가치가 올라가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쭉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또 더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돈이 100원이 있는데 네. 올해 100원이 남고 내년에는 110원 남고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남을 테니까 쭉 남는 돈을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31살은 61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30년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투자인데 네. 지금 금융 투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 투자처는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을 뭐 단기로 보면 몰빵이 맞는 거죠. 무슨 네. 포트폴리오 투자가 어디 있어요. 오르는 거 딱 찍어가지고 앞으로 10분 내에 오를 종목을 골라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 안전자산의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6대4의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6대4의 비율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고 네.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상관관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 주식이 내리면 금이 오르고 네. 주식이 오르면 금이 내릴 것 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뭐 자산 운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네. 자산 배분을 할 때 대부분 6대4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봐지거든요. 네네. 많이 있는데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은 이 6대4가 잘 안 맞으니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죠. 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어떤 자산인데 주식하고 조금 반대로 가는 자산이 있느냐.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한 20% 정도를 그 원자재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자재. 그래서 한 10% 정도는 금. 아직 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금은 최소한 관계가 없잖아요. 가치는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원자재는 주식하고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조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을 인덱스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특정 섹터를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어떤 sektor와 어떤 원자재는 상관관계가 반대인 것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을 골라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금 10%, 원자재 10%,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60에 채권 20, 10을 하든지 50, 20, 10을 하든지 뭐 그런 어쨌든 간에
원자재를 집어넣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생겼더라고요. 원자재. 네. 그런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반대인 거를 골라야 된다는 말이 엄청 맞는 말 같거든요. 저는 네, 장기적으로 네, 볼 때 네, 그 말이 맞다면 원자재를 한번 보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개인들이 원자재에다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네. 원유에 투자하고 구리에 투자하고 이게 됩니까? 그다음에 귀리, 옥수수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이게 워낙 쉬워졌거든요. 선물도 네, 있고 네. ETF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식 채권 6대 4만 믿을 것이 아니라 원자재도 한 20%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일리가 있다. 지금 제가 그 근데 말씀을 대체로 드리는 겁니다. 원자재들도 달러랑 좀 반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면 원자재가 좀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금은 달러로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예를 들어서 2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금값이 가만히 있으면 금도 그냥 20%가 따라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통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음. 그 관점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대개는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내려요. 네. 그냥 표시가 달러로 네,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관계도 있고 인플레이션 관계도 있고 집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네. 상당히 다양해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거의 거의 없다. 없더라.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금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른 게 뭐 이런 상관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많이 산 거거든요. 아, 중국이 네. 엄청 샀더라고요. 네, 그게 그 이유를 보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는 달러로 되게 외환 보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사건이 2, 3년 전에 네.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달러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못 쓰게 했잖아요. 음.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뭐예요? 나 어려울 때 쓰려고 꼽을 쳐놓은 건데 미국이 못 쓰게 하니까 네네. 중국이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미국하고 싸우다 보면 미국이 달러화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위안화로 바꿨어요. 음흠. 그건 좋은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 통화인데. 음흠. 그런데 달러는 그런 위험이 좀 생긴 게 한 2, 3년 전이고 그리고 또 마침 중국이 금 보유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로 좀 작았어요. 네. 그때부터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을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른 경향이 있어서 금값이 조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같으니까 조금 이거 오버밸류 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은 물론 있기는 한데 네. 그 점을 조금 제껴 놓는다면 그 말이 별로 맞는 말이 아니라면 네. 지금 투자하는 거에 금을 한 10% 다른 원자재 뭐가 됐든 간에 아, 우라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됐든 간에 예. 네. 그리고 특히 자기의 섹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섹터하고 같이 가는 거 사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가는 거를 사면은 배분이라는 게 그런 배분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같이 가는 거 같으면 그거를 롱을 가지 말고 숏을 가야죠. 숏을 그렇죠. 가서 네. 이렇게 맞춰 놓는 그런 전략을 1년이면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30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산 배분의 그런 로직이랄까? 네. 그런 게 되게 이제 자산운용사나 큰 회사들은 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사놓고 그냥 30년 동안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비율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 유지도 한쪽이 하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얘를 조금 처분해서 그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뭐 종목도 바꿔줘야 되고, 네네네. 뭐 나라도 바꿔줘야 되고, 채권도 뭐 국채에서 뭐 회사채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6대 4의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어렵긴 하네요. 뭐냐면 네. 예를 들어 원유를 이제 생각을 하면 자, 좋아. 근데 원유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달러가 가치가 세지면 원유 가치는 좀 떨어지겠지만
결국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질 테니 네. 그러니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익을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복잡하지만 일단 네. 쉬운 방법은 그냥 달러화 뭐 원화 이런 걸 떠나서 네. 주식이 오를 때 얘가 내릴진지 가만히 있을 건지 주식이 빠질 때 얘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안전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꾸로 평소에는 안전적으로 오르던 애가 주식이 네. 내리면 조금 더 올라죠. 그게 금상첨화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인플레이션 외환까지만 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일단은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건 진짜 몰빵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안정적으로 벌겠다. 그러니까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안 터지고 싶어. 조금만 벌어도 좋아. 그런데 꾸준히 30년을 벌면 237배가 된다는데 네. 예, 그런 쪽에 이제 자산 배분의 개념에서 보면 뭐 주식 투자 매일 10분 있다가 오를 주식 찾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좀 뭐 한가한 소리이긴 한데 또 내년에 쓸 돈도 없는데 무슨 30년을 얘기해. 그러면 한가한 소리이긴 한데 네. 결국 길게 보면 이런 한가한 소리들이 맞더라고요. 항상 무슨 비법 찾고 뭐 하여튼 지름길 찾고 뭐 이러는데 생각보다 뭐 짧게는 그 지름길이 통하기도 하고 비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길게 보면 맞아요. 원칙이 맞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뭐 해서 2배 나잖아요. 네. 주식해서.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앞으로 29년 남은 29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해요. 2배. 2배밖에 안 되잖아요. 30년 동안 2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웬만큼 하면 15% 하면 66배 되는데. 2배만 나면 진짜 좋겠는데. 네, 2배 남으면 좋죠. 근데 2배 남은 건 엄청 좋은데 그런 종목을 네. 계속 쫓아다니면 나머지 29년 동안도 매년 2배 할 수 있느냐가 네. 큰 퀘션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어찌 보면 투자의 원칙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 좀 네, 나눠봤고요. 내일 부처님 잘 맞이하시고 네. 네, 쉬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